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5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부동산 문제로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이라고 있죠.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 들어오는 그 후원금을 빼내가고 개인적으로 마구마구 써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횡령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걸 보도한 겁니다. 정말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윤 의원은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문제가 되기 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회 정대협, 그리고 그 후신이 이제 정의 기억연대인데 여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 1억 한 37만 원인가를 빼들려가고 개인 용도로 마구마구 쓴 거, 횡령을 한 거죠.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 보조금 수억 원을 수수 받았다. 정부 보조금을. 이런 한 8가지 혐의로 지금 작년 9월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은 무슨 일인지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뭘 봐주기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작년에 김종래 정치 내시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이 윤 의원 보고 중국에 있는 그 가마우찌라는 새 있죠. 가마우찌 주인이 물고기를 가마우찌를 하고 새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게 한다면 넘어가기 전에 쏙 빼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꼭 가마우찌 같다는, 가마우찌 주인 노릇하는 얌체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등쳐먹을 게 없어서 그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 돈을 뺏어갑니까? 근데 이번에 공소장에 그 횡령 내역이 공개된 걸 보면요. 거기에 이제 공소장에 보면 범죄 1년표라고 붙는데 무려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번이나 걸쳐서 빼먹었었어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갈비집에서 26만 원을 썼다든지, 돼지고기집에서 18만 원을 썼다든지, 과자점에서 4만 몇천 원을 썼다든지,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자기 계좌로도 이 후원금을 모았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분들 모금이나 정대역 같은 데 모아야지 왜 개인 용도로 이걸 신고 안 하고 모금했냐. 근데 그 모금액 중에서 또 23억을 자기 원래 다른 계좌로 또 이체도 시키고, 또 발 마사지 숍 같은 걸로 보이는 그 푸샵이라는 곳에서 9만 원을 쓰고, 교통과태료 8만 원도 이 정대역 계좌에다 빼내서 납부하고, 그리고 정대 계좌에 있는 돈 25만 원을 또 개인 계좌로 보내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수십만 원, 수만 원 이렇게 빼서 썼는데, 어떤 데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도 빼냈었어요.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할머니 쉼터 소장 손무 씨, 그 계좌에 있던 돈,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모금했던 돈인데 이거 182만 원을 자기 딸 계좌로도 옮겼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이런 파렴치범이 작년에 열린 첫 공판에서는 나는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그러지. 이런 사람 참 어떻게 판결 나올지 정말 이렇게 역사의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이 할머니들. 진짜 참 대단한 여자. 자,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참 할수록 아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슴이 아주 억장이 무너지게 저질 막장 드라마로 이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저는 오늘도 이제 텔레비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텔레비 토론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난투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후보들로 다 정권 교체 열기는 높은데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건지,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지가 좀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정치하는지 이 사람들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들어요. 역대 보수정당에서 이런 경선 처음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선입니다. 민주당도 네거티브로 일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식상간감한데 이건 네거티브 수준보다 더 아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지율 1위, 2위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앞장을 서고 있다는 이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요,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인 하태경 후보가 자신이 유튜브 채널하고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 같은 걸 올렸어요. 경쟁 후보를 지랄하던 놈, 주어 패버릴 수도 없고라는 홍준표, 자유적 한국당 시절에 선거 3차, 이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걸 잊었나? 그리고 막말병이 또 도전나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람이 배포한 영상이나 녹취록을 보면은요. 일요일은 지난 3일날 부산 진구갑의 당원 간담회에서, 부산에 있는 부산 진구갑 선거구의 당원 간담회에서 경쟁 후보들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참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하태경 의원을 위해서는 저놈이 그때 우리 당 쪽에 나가가지고, 이게 탄핵 때입니다. 우리 당 해체하라고 지랄하던 놈.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문 대통령 품 안에 있으면서 우리 당 사람들을 괴멸시키고 1000명을 데려가서 조사하고 200명을 구속하고 5-5명을 자살케 한 사람이라고.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 대통령 참 잘하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놈이 대선 후보군에 있지 않나라고 했어요. 이건 유승민 후보를 얘기한 거예요. 유승민 후보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때는 유승민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 전에, 그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으로 합치기 전에 이제 탈당해서 만들었던 하태경 의원이랑 이렇게 같이 했던 당시에 바른미래당 대표였는데, 그때 이제 자기네 당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문재인 당대통령의 경제 실적은 대부분 비판했는데 외교 분야에서는 잘한다고 평가했다가 이걸 또 물고 늘어진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와서 물어뜯고 대드는 거 보니까 참 성질 같아서는 참 어떻게 하다가 그렇다고 주워 팰 수도 없고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비판받을 점이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저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말이 험하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하면은 말 조심하라고 친구들이 좀 조언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게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그냥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이 홍준표 후보 막말하다니 또 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소름이 좀 끼칩니다. 그 한때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해서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도 했었어요. 막말이 쌍욕보다는 낫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인용한 말을 보면 그거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홍이 만약에 정식 후보가 됐다. 그럼 탈락 후보라든지 그 탈락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 원팀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 거면 윤석열 후보는요. 그거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 당원수가 급증을 했는데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에 마술을 뻗치고 있다. 위장당원이라는 건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할 때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국민은 누구 위장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선택을 한다는 거죠. 본선에서는 우리 국민의 후보를 투표하지 않을 그런 민주당 지지자를 위장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준석 대표, 30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그때 전후에서, 그러니까 5월 31일 날부터 9월 27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26만 5,952명이 새로 당원이 됐다고 요란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직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5월 30일과 비교하면은 20대는 무려 8배, 30대, 40대는 7.5배, 수도권에서는 9.8배, 호남에서는 8.6배가 늘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이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홍준표에게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대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경우에 늘어난 당원을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일인가?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 등장 후에 제가 국민의힘 입당했으면 저는 이런 소리 들으면 난 저런 모욕은 받고 싶지 않다 하고 난 탈당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있다 하면 그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20몇 명이 들어와서 당세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호남도 들어왔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 사람 중에 역선택이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되냐?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이번에 하면서요. 1차, 2차, 3차에서 대략 한 150만 가까이를 모집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역선택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또 그 손바닥에 그린 그 임금 왕자, 이 논쟁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해명이 점점 가관해요. 캠프에서는 주술적이나 역술인 개입이 아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캠프의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 어제 출연해서요, 일부에서 주술적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아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전문적인 그쪽 계통, 역술 계통의 사람들이 적어줬거나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까만 매직으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면 그거 손바닥에 있는 임금왕자는 지우지 않았냐, 손을 안 씻는 거냐,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여기다 답이, 웬만한 건 손 소독약 바르면 다 지워지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손가락을 위주로 닦는 것 같다. 이게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런 궤변을 이러는지 몰라요. 손바닥을 안 닦고 손만 찍는다. 참,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프닝이든 뭘 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비칠 때 어떻게 비치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더니요, 3일 내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도 지금 오늘 다루니까 또 이제 4일 동안 다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쉽지 않은 언론 환경이구나 라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언론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텔레비에 나와서 보여졌는데, 이걸 3일이 아니라 30일을 문제를 삼던 간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불판이 있고 비판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이걸 며칠 동안 이 사소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정계 입문하는 제대로 잘못된 것이 이거 같은데, 나 다음에는 임금 왕자가 아니라 황제할 때 황자 안 들고 나오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리주자 이위주자가 붙어가 이렇게 저질이고 막말경선을 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저는 자질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부족한데 정권교체 여론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 후보만 되면 거의 대통령 당선될 것 같다 라는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후보가 되었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콘텐츠하고 자질이 부족하지 않다면 그걸로 승분하면 되는데, 그건 승분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슨 경선을 로또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오늘도 텔레비 토론이 있는데, 저는 이게 뻔하게 이런 문제로 치고받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오늘 텔레비 토론은 아예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 방송은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완주를 끝까지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